자,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 2차 함수 2차 함수. 유형 보기 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588번부터 문제를 풀면 될 거죠. 그렇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2차 함수를 잘 보세요. x의 제곱의 개수가 무슨 수니? 양수. 그러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축과 여기에서 만난대. 마이너스 1,0. 여기는 얼마? 4,0 이런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근이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를 원래 봤더니 2라고 돼 있고 근은 x 플러스 1 x 빼기 얼마? 4. 우리가 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면 2가 되고 x의 제곱 두 근을 더하게 주면 3이 돼요.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빼기 얼마? 4.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얼마? 8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 교재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두 개를 계산하니까 6, 8이 얼마? 48 이렇게 됩니다. 자, 59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592번 문제를 봐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림을 봤더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y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 2OA의 길이가 OB의 길이하고 동일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아주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2알파다라는 이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 두 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거는 뭐가 된다는 소리니? 마이너스 알파. 또 다른 거는 2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지금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 따라서 당연히 알파가 1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는 마이너스 1,0가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2,0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F에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은 4x 빼기 k는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것 자체를 내가 t라고 한번 나눠볼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은 t1 더하기 t2가 될 것인데 사실은 t1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4x1 마이너스 k. 그렇지? t2는 뭐가 돼? 4x2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k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는 잘 보면 우리가 4를 묶어주면 뭐가 돼?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교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의 뜻은 원래 f의 x는요 이것의 하나의 거는 내가 뭐라고 놨다는 소리니? 마이너스 알파 또 다른 거를 2알파 이렇게 놨다는 소리야. 그래서 두 근을 더하게 해주니까 즉 x1과 x2를 두 근을 더하기를 해주면 뭐가 된다는 소리니? 쉽게 말하면 1이 됐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1 더하기 t2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1이 됐다 이런 개념인 거지. 왜냐면 이거 전체를 t라고 놔주면 하나의 건이 t1이고 또 다른 거는 t2니까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바로 뭐가 돼? 1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지. 따라서 당연히 2k는 3이 되고 k는 당연히 2분의 3이라는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네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뭐가 되니?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준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뭐가 돼? 2k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5.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과계서의 관계라든지 본인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우리 x1, x2라고 놨단 말이지. 이 전체를 t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t1 더하기 t2가 1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요. 여기에 x1하고 x2하고 여기에 x1, x2는 다른 거야. 얘 똑같은 게 아니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593번으로 갑니다. 593번. 자,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2-m의 x 더하기 얼마? 4분의 m제곱. 이것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m의 값에 만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수학에서 x축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y에다 0 대입하라. 이게 x축이라는 소리야. y가 0이다라고 한 게 x축이라는 소리라. 그러니까 뭐 y에다 0 대입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 빼기 m에 x 더하기 얼마? 4분의 m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지만이 바로 x축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은 판별식이 양수가 되라 이 말의 뜻이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 따라서 b의 제곱 얼마? 2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4분의 m제곱이 양수가 되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이겠지. 뭐가 되니? m제곱 마이너스 얼마? 4m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m의 값은 1보다 작으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1보다 작은 뭐한다? 최대값은 당연히 0이 되겠지. 정수 m의 최대값은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된다? 최대값은 0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이해됐니? 자, 문제 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597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설마치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데 그 말의 뜻은 이 y 대신에 0을 대입한 것이 이중근을 가져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라 이런 소리겠지. b'의 제곱 얼마? a 더하기 k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a는 1이고 c는 4가 되겠지. 그래서 k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6k 더하기 b가 0이 되시오 이 말의 뜻이겠지. 따라서 정계를 해주면 k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그 말의 뜻은 k로 묶어주시오 라는 그런 말의 뜻이야. k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6 더하기 a제곱 빼기 b는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k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상관이 없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제로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a의 값 자체는 당연히 3이 돼야 되고 b는 얼마? 9가 바로 되면 이 조건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더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니? 자, 이제 유형 3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것의 두 교점의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1, 마이너스 2하고 3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말의 뜻은 이 y 대신에 a를 갖다 대입하시오 이런 소리야.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몰아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 플러스 ax 더하기 1 빼기 b는 0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더래. 그러니까 두 근을 더하게 해주면 1이 되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2분의 3 플러스 a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니? 따라서 이 a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을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것은 a분의 c가 된다고.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b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겠지. 이해됐니? 따라서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2는 1 빼기 b가 되고 b는 얼마? 13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a하고 b를 두 개를 플러스라고 주면 되겠니? 두 개를 플러스니까 정답은 바로 12다라는 값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다 풀었으면 604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이게 fx라는 놈의 그림이에요. fx가 x축과 만나는 놈이 알파고 베타라고. 그러니까 fx 빼기 0, 근이 뭐가 된다고?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다만 x의 제곱의 개수가 얼마래? fx 2차인 개수가 1이다라고 좀 나와 있잖아. 자, 결론 뭐가 된다고?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x 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라는 식이 된다 이 말의 뜻이겠지.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식을 놔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 이거 봐보세요. 자, 이 식은 fx라는 식이고 이 식은 바로 gx라는 식이야. 근데 그것의 근이 바로 알파하고 감마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y는 fx하고 y는 뭐가 돼? gx가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 바로 근이 뭐한다? 알파하고 감마가 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fx 마이너스 얼마? gx 이것의 근이 물론 이게 gx는 1차식이고 얘는 fx는 2차식이야. 2차식의 개수가 1이야. 거기서 1차식을 뺀다고 해서 뭐 최후차의 개수가 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쩌든 간에 최종적으로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g0가 마이너스 2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굳이 대입한다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fx 빼기 이 식. 응? 이거하고 이거 자리 바꿈을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뭐가 돼? x의 제곱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의 x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에서 얘를 빼라 이런 소리야. 그게 바로 gx가 된다 이런 소리라고. 따라서 빼주면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 x의 제곱 얼마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얼마? 감마의 x 더하기 알파, 감마 이것의 결과가 바로 gx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제로를 대입을 한번 해봐 볼게요. 어차피 x의 제곱하고 x의 제곱이 서로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돼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 건데요.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식 빼기 이거네.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게 바로 gx라는 놈인데 그렇지? 그런데 g0가 마이너스 2래. 그래서 0 갖다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 알파에 뭐가 돼?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인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변변을 뭘 해봐볼까요? 변변을 두 개를 더하기 해봐볼까요? 변변을 더하기 해주니까 뭐가 돼? 감마 마이너스 알파 얘가 5가 된다 이런 소리야.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이게 베타 마이너스 감마죠, 그렇죠? 자, 어쩌든 간에 이걸 뭘로 좀 거쳐줘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위에서
밑에 변변을 더하기를 해주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 자, 감마의 값은 알파 플러스 5가 돼요. 따라서 F에 이거 알파, 베타, 감마를 지금 다 구해야 되냐? 아이고 참 피곤하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가 되고 감마의 값 대신에 얘를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뭐 시기에 아무튼 뭐 번잡스럽습니다. 두 개를 플러스로 해주면 없어지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5가 돼. 감마의 값 대신에 대입을 해주니까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대신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자, 감마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는 2 이렇게 돼. 베타의 값 대신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3을 갖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F에 뭐가 되냐? 3 알파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나 이제 다 알파로 이제 다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자, 베타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알파 플러스 3. 그래서 알파에 뭐가 돼?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알파 해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혹시 여기까지 맞아? 참. 알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이 되고 베타는 얼마가 돼? 4가 되고 알파가 1이 되니까 감마는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1 대입하니까 F 얼마? 11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하고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쭉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내용은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그다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F1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11을 갖다 대입해 보자. 뭐가 되니 여기 121 마이너스 11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니?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5. 그 다음에 두 개를 알파 베타를 곱하게 해줘. 얼마? 4. 맞아? 이거 계산하니까 55. 그러니까 마이너스 5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51을 빼. 정답은 얼마? 70이 나오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답은 4번이니까 4번. 이런 문제는요. 그냥 막 계산을, 사실은 이렇게 계산 안 해도 제가 옛날에 계산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니까 바로 또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게 풀이 방법이 뭐 같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풀이 방법이 저도 다 달라요, 맨날 문제 풀 때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바로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진짜 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뭐 풀이 과정을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문제를 그때그때 문제를 풀 테니까 당연히 다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60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5번. 자, y는 뭐가 되냐? y는 x의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얼마? 2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 이것의 그래프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접한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겠지. 따라서 뭐가 돼?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x 더하기 2 x의 제곱 k-1의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의 제곱 k-1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돼요.
합차 공식 쓰면 되겠지. k-1 마이너스 2 k-1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그러니까 k는 3이 되거나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따라서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다라는 값이 됩니다. 자, 609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크다 이런 소리지. 언제나 크라고.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긴 게 y는 x의 제곱 2kx 더하기 얼마? 3이 뭐한다? y는 마이너스 4x 빼기 얼마? k의 제곱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y의 값이 크다 이런 소리야. 이 y보다 크다. 위쪽에 있어라 이 말의 뜻이야. 크다라는 말. 따라서 x의 제곱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여기 2의 k 이쪽으로 놓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x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이렇게 전개하면 2kx 이렇게 계산하면 4x 이렇게 된다. 더하기 얼마? 3 플러스 k의 제곱이 이 x의 값이 어떤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뭐한다? 0보다 크라 이렇게 돼 있으라 이 말의 뜻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가져라? 허수의 근을 가져라 이런 소리야. 따라 b'의 제곱 k-2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
3 더하기 k의 제곱의 값이 항상 분수가 되시오 이런 말의 뜻이겠지. 따라 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이렇게 되시오라는 소리야. 넘어가 주니까 뭐가 돼? 4k가 뭐한다? 1보다 커라. k가 뭐한다? 4분의 1보다 크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k가 4분의 1보다 큰 최소의 정수가 뭐냐고. 뭐가 되지? 1. 그럴 정답은 바로 1이 된다 이 말의 뜻입니다. 자, 다음에 유형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610번 문제 y는 뭐가 되어 있니?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얼마? 3은 0의 그래프에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평행한 직선 여기 봐보세요. 이거하고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교재를 봤더니 b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당연히 a의 값 자체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이 그래프에 접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서로 접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따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2x 더하기 b는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빼기 3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 이동해 줄게.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제로가 되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접한다라고 돼 있어. 판별식이 제로가 되라 이 말의 뜻이야. 따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3 빼기 b가 0이 되시오 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7 더하기 얼마 b는 0 b는 얼마? 마이너스 7 a, b 값이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정답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61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자와치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러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y는 px 더하기 q라고 나는 적어줬겠지.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은 어쩐다고?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놈과 이놈이 서로 어쩌더라고? 항상 접하더라 이런 말의 뜻이겠지. 따라서 어떤 소리지? px 더하기 q라는 이놈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얼마? a제곱 빼기 1이 중분을 가지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이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뭐가 되겠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px니까 플러스 얼마? p의 x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중분을 가지시오라는 말의 뜻이므로 얼마 돼? 2a 더하기 p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를 빼기 얼마? q는 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전개해줘 얼마가 돼? 4a의 제곱 더하기 4ap 더하기 얼마? p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니까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전개하니까 더하기 얼마? 4q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래? A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무슨 분을 가지래? 항상 이것과 이것이 접하더래. 이것이 다시 한번 이놈과 이놈이 어쩌더라고? 접하더라 그랬지, 그치? 접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놔줬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가 성립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이 A의 값에 관계 그러니까 얘를 A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 게 아니고 문제를 다시 읽어봤더니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얘를 A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해줘요. 그러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A 그 다음에 얘 나머지 걸 그대로 한번 써봐 볼게요. 나머지 건 뭐가 돼?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px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넘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A가 뭐 100이든 1000이든 언제나 얘가 중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가 0이 되시오 라는 그런 말의 뜻이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되니? PX 더하기 1 더하기 Q는 0 이렇게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자, 뭐 한다고? 이거의 그래프하고 항상 접하는 뭘 좀 구하시오라는 소리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게 되게 이게 지금 문제를 나를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데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뭐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뭐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은 이 2차식과 이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또다시 뭘? x의 제곱 마이너스 얘 이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해보죠. 얼마가 돼? 2a 플러스 p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1 마이너스 얼마? q는요? 접한다.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뭐가 되니? 4a의 제곱 더하기 4ap 플러스 얼마? p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 이제 나오네. 아니 아까 a 제곱이 안 없어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잘못했구나. a 제곱이 안 없어지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다시 한번 b의 제곱 마이너스 4 뭐가 돼? a의 c. 어휴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아니 a 제곱이 안 없어지니까 이게 아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소리 아까 처음부터 계산을. 그러니까 4a 제곱 이게 없어져야 이게 뭐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4ap 플러스 얼마? p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니까 플러스 얼마? 4 플러스 얼마? 4q는 0.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를 쓰니까 p는 뭐가 되면 돼요? 0. 그렇지? p가 0이 되니까 얼마가 돼? q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도 똑같이 p는 0, q는 마이너스 1.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참.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죠? 참. 아니, 내가 아까 제일 처음 문제 풀 때 b제곱 마이너스 4의 그러니까 잘못 풀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간에 뭐가 돼? p는 0,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어쩐다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차피 p는 0이 돼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문제 풀지 마시고요.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아까 내가 이거 a제곱이 안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a제곱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에 615문제를 봐볼게요. 2차 함수 이거의 최소가 당연히 x제곱합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최소값을 갖겠죠. 얘는 x제곱합의 계수가 음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으면 물론 제한 조건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근본적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주셔야 돼요. 따라서 위에 거 뭐가 돼? y는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더하기 k가 될 것이고요.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기 하고 더하기 k를 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2분의 1에 뭐가 돼? x 빼기 2의 전체 제곱 얼마?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최소값 k-2를 갖는다 이런 소리야. 자, 밑에 건 뭐가 되니?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의 전체적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의 전체제곱 플러스 얼마? 2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이런 값을 갖겠지.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쩐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쩐대? 같대. 그렇지? 그러니까 k 마이너스 2라는 놈이 2 마이너스 3k하고 똑같아. 넘어가 주니까 4k는 4가 돼. k는 얼마? 1이 되겠지. 자, 여기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k가 1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621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작업차 한번 해봐볼까요? 뭐 621번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일 것 같지도 않고요. fx가 지금 몇 차식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나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fx가 는 0이 되게 하는 두 군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 fx가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 fx를 어떻게 a에 x 마이너스 뭐 b의 전체제곱 더하기 4 뭐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f1이 2가 하는데 1을 갖다 대야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a의 1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가 2가 되시오 이런 소리겠지. 그 다음에 fx 여기다 플러스 10을 하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a의 x 빼기 b의 전체제곱 더하기 얼마? 여기다 10을 더해. 이게 fx라니까 여기다 10을 더해. 그러니까 얼마? 14. 는 0이 되게 하는 두 개의 근이 있을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 두 근의 뭐가 돼? 합이 6이 되더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의 값이 좀 마이너스 2네. 뭐야 이거? 자,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되고 여기에 두 근의 합이 6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얼마?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b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얼마? 14.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뭐가 돼?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돼요? 하나의 값은 즉 x1은 뭐가 돼?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얼마? a분의 14가 되고 또 다른 값은 뭐가 돼? b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4가 되겠죠. 두 근을 더해요. 두 근을 더하게 하면 x1 더하기 x2는 바로 2b가 되겠죠. 그런데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고요? 6. b는 얼마가 돼요? 3이 된다. 이렇게 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b가 3이 되니까 어디 있어? 여기다 이제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 이게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1번에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줬더니 3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니? 4a 더하기 4a는 a 이쪽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2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a, b 값을 우리가 다 구했다니까 일단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얼마?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두 근을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 알파와 베타를 곱하기를 하시오라는 게 문제 요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b의 제곱 3의 제곱은 4.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3은 이게 8이란 말이죠. 8.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따라서 x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두 근을 곱하기 하라고요. 9 빼기 8 합차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죠. 뭐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이 뭐 있나요? 자, 지금 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뭐 그냥 지나가기는 조금 좀 애매했어요. 다시 한번 본인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공부를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622번으로 가봅니다. 자, x의 값의 범위가 0하고 3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참수 fx다라고 하는 것은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k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 4일 때 이 f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뭐 너무나 쉽네요. 그렇죠? 자 이건 뭐 해주면 돼요? 완전형 형태로 고쳐주면 되겠네. 3으로 꺼주니까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k 따라서 이거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전체에다 3을 곱하기 하라라는 소리야. 이해됐니? 네. 따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3에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는 1이라는 거죠. 근데 제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야. 0은 1에서 가까이 있고 3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게 0, 3이라는 소리지. 당연히 이것 안에서의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 돼요. 당연히 1일 때 최소값이 될 것이고 3일 때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최대가 지금 4가 되네. 그러니까 3을 갖다 대입해 줘. 3 갖다 대입해 주니까 뭐가 돼요? 4, 3, 12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9 더하기 k 그렇지? 뭐가 돼? 9 더하기 k 이게 바로 4가 되시오라는 소리.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해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갖다? 2를 갖다 대입해 주면 돼.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되겠죠. 너무나 뭐 쉽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이제 626번 문제를 본인 힘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626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x의 제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값의 최대값이 15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당연히 이 식이 무슨 식이므로 2차식. 이므로 우리가 꼭지점, 대칭축,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고쳐주는 방법은 마이너스 뭐가 돼? x 빼기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됐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됐을 것이고 여기가 바로 x는 k다라는 그림이 될 것인데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 3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가 지금 k인데 x가 k인데 바로 3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라는 소리니? 바로 k가 3보다 더 이렇게 작은 쪽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누가 최대?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x가 뭐일 때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만 따져주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3을 갖다 대입할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3을 갖다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얼마? 9 플러스 6k 이것이 최대가 얼마? 15가 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되냐고 4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4는 3보다 작니?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제한 조건이 잘못됐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뭐가 된다고? 두 번째는 k가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림이 x가 어디? x가 뭐 한다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우리가 그림이었으니까 당연히 k일 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에다 k를 갖다 놓으면 k제곱이 되네. k제곱. 이것이 최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얼마래? 15가 된대. 이해됐어?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야 되냐고? k는 루트 15. 자, 루트 15는 3보다 큰 숫자니? 당연히 우리가 뭐가 돼? 3을 루트하고 집어넣으면 루트 9밖에 안 되니까 루트 15가 더 큰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루트 15가 4보다 더 큰 숫자가 된다 이 말인 뜻이야.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맞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k 값은 바로 뭐가 돼? 루트 15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에 6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7번. 자, x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어떤 범위에서 y는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 빼기 얼마?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됐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물이 복잡했을 때는 자 이렇게 내용물이 복잡할 때는 얘를 t라고 치환해 주면 돼요. 치환을 하게 되면 제한 조건이 새로 생기는 거야. 자, 나는 뭘 t라고 놨냐고? 얘를. 즉, x 빼기 1의 전체제곱 플러스 2를 내가 지금 t라고 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2가 되겠지. 근데 제한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예요. 그것 안에서 자, 우아래 이거의 값을 우리 t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t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든 간에 t는 이런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최소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또 갖다 대입해줘.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니? 4 더하기 2 그러니까 6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는 6이 되고 이 범위는 2가 되겠지. t의 범위는. 뭔 말인지 내용 이해돼? 이것이 바로 t라니까 t. 따라서 y는 어떤 식이 되냐고?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t 빼기 얼마? 4.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또다시 뭐가 돼?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t의 값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뭐가 돼? t는 1이 되겠지. 이럴 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내가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니? 6까지야. 그러니까 t의 범위가 2에서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2, 6. 이것 안에서 y의 값은 이렇게 되는 게 y의 값이야.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2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2 갖다 대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해돼? 네. 자, 6을 갖다 대입할게. 얼마? 5, 25에서 5를 빼죠. 그러니까 20 이렇게 되겠지. 어이! 따라서 뭐가 되겠어? y는 최대는 20이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16이 바로 답이 됩니다.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정신 차려라. 631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오늘 끝내버릴 거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것의 최대 최소란 말이죠. 따라 당연히 뭐가 돼요? fx 플러스 얼마?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1. 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완전적 형태로 고쳤다는 소리야, 이놈아. 어? 그래서 완전적 형태로 고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 따라서 이 fx의 범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절대값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 x가 양수였을 때
이 fx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이런 식이 돼요. 둘째, x가 뭐일 때? 음수였을 때 이 fx는 어떤 식이 되는 줄 알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x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이런 식이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fx다라고 하는 이 식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돼? x가 음수였을 때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된단 말이죠. 어떤 그림이 된다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 근데 음수일 때만 따지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양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양수였을 때만 그림을 그리라 그랬으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이게 바로 fx의 그림입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0일 때 최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0을 갖다 대입해줘.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다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서 fx다라는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바로 이 식의 그림은 바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바로 f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바로 1이다라는 값이 되는데 이 fx는 어디서 따지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서만 따지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놈.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바로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는 값은 뭐가 돼요? 2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는 바로 2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632번으로 갑니다. 632번. 자, 이제 9번, 10번, 11번. 자, 6문제만 풀면 끝이 납니다. 빨리 풀어버릴 겁니다. 자, 632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2x에 뭐가 돼?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y의 제곱 플러스 얼마? 6y 더하기 얼마? 16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당연히 완전역 형태로 쳐줘. 그냥 바로 할게. 이제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완전역 형태로 쳐줘.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2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이거 11이니까 뭐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 1, y가 얼마?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되냐? 최소값 5를 갖는다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얘도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값은 바로 5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635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635번. 이 함수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되지도 않는 문제 맨날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한번 길게 늘어지잖아요. 계속 쭉쭉 늘어집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x제곱 빼기 x라고 하는 이 값자체를 t다라고 치환해보세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여기 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 뭐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 뭔가 좀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t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되고 여기는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뭐가 돼? k 마이너스 4, 4, 16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뭐 완전 협상부터 거창하니까요. 그러니까 y가 4가 되면 t는 얼마? 4일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x가 4일 때 이것은 최소값 k 마이너스 16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최소값이 5가 된대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6이 5가 된대요. k는 바로 21이 되라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6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36번 뭐가 되있니? x 빼기 y 더하기 얼마? 4는 0. 이랬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y 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뭘 바꿔주는 게 좋겠어? x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x는 뭐가 돼? y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 값에 여기다 대입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줄 거야. y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y 더하기 4, 4, 16. 여기에 y제곱 마이너스 4y인 거야. 그래서 2y의 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얼마? 16.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묶어주면 y제곱 빼기 6y인데 뭐가 돼? y 빼기 얼마?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2, 18 그러니까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y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64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641번. 자, 이거 풀면 이제 활용만 나왔습니다. 활용 한 문제만 나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겠죠. 직선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직선은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된다고? y는 ax 더하기 b라고 표현되는 게 직선이라고. a를 기울기라고 하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여기 4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점 아무나 갖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런 소리야. 따라서 1은 기울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 b를 써 b는 3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를 이제 제곱할 거야. y를 제곱할 거야. 얼마가 되니? 4y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12 x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2x 빼기 9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줄게. 그러면 x 빼기 6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9이 18 빼기 9. 그래서 여기는 바로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얼마? 9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바로 유형 11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뭐 이것은 제가 위에 있는 문제 결론은 무슨 말이니? 식을 세워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식을 세우지 않은가 이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42번 문제를 풀고 너는 집에서 647번까지 문제를 쭉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일까지. 뭐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 12일도 하루 쉬고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 뭐 시험 기간에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끝나자마자 공부 좀 하시라고요. 충분히 내가 지금 이거 문제 풀만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642번 문제 봐볼게요. 642번요.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 B는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CB는 이차함수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3 그래프 2위에 있다.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0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고 여기가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3 Y축. 여기는 당연히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T라고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당연히 이런 식의 물론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T라고 잡아주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말하면 뭐가 되냐? X를 T라고 잡아주면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얼마? 3이다라는 이런 값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둘레의 길이란 말은 여기는 2T 그러니까 여기가 T니까 여기는 2T 여기도 2T 그러니까 4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바로 얘가 되지. 이거의 2배. 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배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이게 총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얼마? 4t 플러스 6.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t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걸 제곱에서 뺄 건데 거기다 마이너스 2로 곱하기 할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될 거야. 바로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1일 때. 1은 이 제한 조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 8이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바로 8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알겠지만은 공부를 안 하면 이 양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걸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내용들이 생각보다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3차 이상의 뭐 한다?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수학에서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배울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